5-1-3 세계시장과 국제거래에 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국제거래가 무엇인지 살펴볼 건데, 국제거래란 말 그대로 국제에서 국제적으로 일어나는 거래입니다. 국가와 국가 사이에 일어나는 모든 거래를 의미를 하는데, 우리가 지금 익히 들었던 재화나 서비스 뿐만 아니라 자본과 금융거래, 그 모든 것들을 포함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국제거래를 통해서 우리는 다른 나라의 제품 또는 원재료들을 국내에 들어오게 해서 우리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하는데 이용을 하는데, 무역이라는 얘기를 아마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역은 국가 간에 이루어지는 모든 상거래를 이야기를 하는데, 흔히 수출과 수입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수출은 외국에 상품을 파는 것을 의미하고, 수입은 외국으로부터 상품을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국제거래가 그러면 왜 이렇게 증가했냐, 이제 본격적으로 보도록 할 건데, 국제적인 분업의 증가가 첫 번째 이유로 될 수 있습니다. 분업이라는 거 우리 1학기 때 했습니다.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것. 생산 여건과 생산비의 차이가 발생을 하는데, 열대과일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 생산할 수가 없거나, 그 다음에 생산을 하더라도 생산 비용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면 훨씬 더 싼 가격에 외국에서 물건을 가지고 오기도 합니다. 옛날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 사실은. 그러나 현재 들어서 국제거래가 정말로 증가할 수 있게 그 기폭 작용하게 된 것은 교통과 통신, 그리고 정보통신의 기술이 발달했기 때문입니다. 이동하는 것 자체가 쉬워지기도 하고, 이동뿐만 아니라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데 있어서 들어가는 비용이 줄어들다 보니까 훨씬 더 많은 양의 국제거래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람과 물자의 빈번한 교류는 세계화를 촉진을 시키는데, 세계화는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으로 거대한 공동체를 형성하여서 서로 의존하는 현상이라고 정의할 수 있겠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게 국제거래, 우리가 오늘 공부할 국제거래에서 가장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서로 여러 나라들이 무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국가 간의 상호 의존 관계가 심화되고 있고, 한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은 다른 나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이겠죠. 세계 여러 나라들은 국가 간의 경제 협력을 하기 위한 다양한 기구와 방법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게 WTO와 FTA인데요. WTO가 FTA 모두 공통점으로 특정한 나라 사이에 있는 무역 장벽, 국가와 국가 사이에 다양한 무역 장벽들을 허물거나 아니면 아예 없애기 위한 움직임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WTO 같은 경우에는 세계 무역기구를 의미하는데, 세계 무역 장벽이라 함은 관세나 수량 제한이나 이런 것들을 두고 있어요. 그 나라에서, A라는 나라에서 B로 넘어올 때 가격 그대로 붙는 것이 아니라 세금을 묻히게 되죠. 국제거래에 붙는 세금을 관세라고 하는데, 이 관세를 최대한 낮추자 혹은 아예 없애자라고 하는 움직임, 세계 전체적인 움직임이 WTO. 그 다음에 특정한 국가 간의 자유무역을 하기로 한 두 국가 간의 약속을 자유무역협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A와 B 국가 간의 약속이라면, WTO는 A와 B 국가를 포함하고 있는 전 세계적인 하나의 무역기구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국제거래 어떤 특징들이 있나 볼 건데요. 국제거래라는 건 국경선을 넘어와야 되기 때문에 상품 및 생산 요소가 이동하는 데 제약이 있기도 해요. 가장 쉽게 예를 들면, 선생님이 다른 나라에 가서 일을 하려면 마음대로 그냥 이동을 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겠죠. 선생님이 부산에 가서 일을 하려면 그냥 부산으로 가서 일을 하면 되겠지만, 선생님이 미국에 가서 일을 하려면 일을 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적인 뒷받침이 돼야 됩니다. 생산 요소, 상품의 이동이 자유롭지 못한 부분이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똑같은 물건이더라도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술 등에 따라서 생산비가 달라지게 되니 물건의 가격도 차이가 발생을 하게 되고, 나라마다 쓰는 돈이 다르기 때문에, 화폐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거 있는 그대로 무역을 하기에는 국가 간 거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음에 배우게 될 국제거래를 할 때는 화폐의 교환 비율인 환율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이 처해지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거래는 앞서 이야기했듯이 우리가 훨씬 더 많은 물건을 싸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국제거래가 확대되고 있는데, 국제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화폐 가치의 차이가 발생을 한다 했으니 외환시장, 외국 돈에 관련된 시장이에요. 외환시장을 통해서 화폐 단위의 차이로 인한 불편을 해소해서 쉽게 외국 돈으로 바꿔서 물건을 살 수 있도록 하기도 하고, 무역 장벽이 있다고 했었죠. 무역 장벽을 없애기 위해서 자유무역 협정이라던가 WTO와 같은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역 의존도라는 게 있어요. 수출액과 수입액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하며 대외 의존도라고 하기도 합니다. 정의한 대로 수출액과 수입액이 국내 총생산에서 차지하는 비중, 이 무역 의존도는 한 나라의 경제가 무역에 어느 정도 의존하고 있는지를 나타내는 지표로, 무역 의존도가 높을수록 국민 경제에서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다라는 것을 의미를 하겠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이 교과서에 있는 활동인데 이 두 가지가 비어있죠. 수출액과 수입액을 국내 총생산으로 나눈 값에 곱하기 100을 하면 이러한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전 세계 무역 순위를 한번 보시면 이렇게 꽤 많은 양을 무역에 의존하고 있다라는 것을 자료 2를 통해서 살펴보실 수 있고, 보시면 점점 이렇게 무역 의존도가 올라가고 있는 추세를 여러분들이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